그리고 아랍 왕자의 방문으로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골 때리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양반들이 SY라는 회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으로 SY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월요일 시장 상황을 봐야 하지만 초대는 에이트원이 했는데 SY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치고 죽 써서 개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슈퍼너멀입니다. 주말이 됐으니 항상 그렇듯 이번 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사실 시장 상황에 큰 관심도 없고 일일이 대응할 능력이 없어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진 않지만, 블로그 포스팅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한 분량 확보를 위해 이것저것 보는데 점점 채우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건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저의 투자 여행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나중에 제 아들들에게 보여줄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열심히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지난주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5%나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보유 주식을 팔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과연 고점의 신호일지 상관이 없을지 구경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저의 속슬도 다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월급 들어올 때까지 마이너스가 유지가 된다면 속슬을 조금 더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텔이 또 8%나 올랐는데 주주로서 좋기도 하지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눈길이 갔던 기사를 스크랩해보면 제가 유망한 분야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양자 컴퓨터, 핵융합, 인도가 전망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도에 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이 아니라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탈중국화로 인도가 고도 성장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인도 관련 ETF를 보고 있는데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인도의 회사들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성장을 할지, 인도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만 이득을 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 애플 주가 하락의 원인인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시총일이 애플이 떨어져도 문제고 중국을 제재하면서 중국이 망가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짧은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악재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일단 9월 12일에 아이폰 15와 신형 애플워치를 공개하는데 이때 팀 쿡이 무슨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솔직히 예상 같은 거는 할 줄 모르지만 저는 올해 초부터 주가가 올라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더 힘들 수도 있고 내년부터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상황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적립식 분할 매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던 물가가 다시 반등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다음 주 주식시장의 블록버스터가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일지 아래로 꽂히는 이야기일지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소식을 마치고 계좌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는 저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고요. 지난주보다 비트코인은 조금 상승, 이더리움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10만원으로 단타놀이를 하다가 물려있는 이오스는 아직 이런 상태고요. 요새 차트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다 읽어보고서 마지막 불꽃을 태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인에 더 이상의 투자는 없습니다. 제 계좌는 지난주 플러스 2.2%에서 마이너스 1.71%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리얼티 인컴의 영향도 있고요. 속슬이 다시 마이너스가 된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인텔이 지난주보다 3% 넘게 회복을 했고 스타트업의 무서움을 체험하게 해주고 있는 오리진 머티리얼스도 1.5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물타기한 보람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아이온큐도 꾸준히 모아야 하는 주식인데 17달러까지 떨어져서 더 떨어지길 바랬지만 20달러를 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맞출 수 없으면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에 두 번째 배당금이 들어왔는데요. 9월 4일 월요일은 휴장이었지만 인텔에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65%나 삭감된 배당금을 받는 게 속이 쓰리지만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서 주가와 배당금이 함께 꾸준히 성장하는 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번 주 정리를 하면서 2022년 2월 매수 후 방치했던 연금저축 계좌를 보고 시장을 이기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나스닥 100과 S&P 500 지수 ETF도 이제부터 기록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나름 열심히 해보겠다고 머리를 굴리면서 투자하고 있는 본 계좌는 마이너스가 됐지만 이렇게 방치 중인 계좌는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계좌에 들어간 자금이 소액인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국내 보유 종목은 유일한 근심거리라 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약간의 이벤트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물려있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덥석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걸 보고서 주식을 매수하고 난 후의 상황으로 저를 원망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개잡주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큰 변화도 없고 이걸 손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하게 해요. 쉬운 결정을 하기에는 금액이 좀 커서 계속 갈팡질팡 하는 중인데 뜬금없는 신사업 때문에 마지막 재료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2년 넘게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뜬금없긴 한데 한 달 전에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이렇게 아랍에미리트 왕자가 진짜로 에이트원의 초대로 우리나라에 왔고 간담회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대충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메타버스, 국방, STO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 정규장에서는 주가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시간 외에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안하고 회사를 못 믿겠는 게 불과 올해 초에 메타버스로 승부를 보겠다고 기사가 났는데 현재 대표가 전 대표와 각자 대표가 되더니 또 몇 주 만에 현재 대표가 그냥 혼자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STO를 신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블록체인, 가상 토큰 이런 거 저는 모르고요. 도대체 이것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이러다 상폐되는 건가? 라는 생각만 자꾸 듭니다. 그리고 아랍 왕자의 방문으로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골 때리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양반들이 SY라는 회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으로 SY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월요일 시장 상황을 봐야 하지만 초대는 에이트원이 했는데 SY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치고 죽 서서 개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깝깝스럽고 과연 손절없이 버틴 보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종목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잡주고요. 이렇게 욕을 하지만 또 모르죠.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면 또 이걸 얼마에 팔아야 하나 고민을 할 거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 수도 있지만 정말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로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2년 넘게 보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무제표가 거지 같은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정도의 감사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모를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또 저를 사칭하는 카카오 채널이 생겼는데 저는 리딩 같은 거를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후원해주시면 감사히 받을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 외의 이유로 돈 달라고 할 일이 없어요.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카카오의 정내미가 떨어지는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기꾼은 사기를 치기 위한 그물을 치기가 너무 쉬운데 제가 이걸 신고하려면은 무슨 증명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처벌도 안 돼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도 사칭 채널에 관심이 없으셔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런 걸 보고 인지한 저는 짜증이 많이 납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기만 바라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